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점과좌표, 이제 점과좌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쭉 하고 문제풀이를 쭉 하도록 합시다. 자, 점과좌표를 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평면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선에서는 내가 일단은 두 점을 x1이라는 점과 x2라는 점으로 잡을 거야. 자, 수직선 위에 있는 점, 두 점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x1이라는 좌표가 있고요. x2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죠? 4죠? 그럼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거리를 구하려면 x2에서 x1을 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미지수로 나왔을 때는 어떤 좌표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두 점의 차이,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와 x1의 차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을 해준다. 자, 평면좌표에서는 당연히 얘네 두 점을 일단은 x1, y1, x2, y2 이렇게 좌표로서 표현을 하겠죠. 자,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좌표평면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물론 뭐 2, 4원면에 있을 수 있고 3, 4원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지 몰라요.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해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은 D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니까 루트를 씌우시면 됩니다. 거리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입니다. 사실 누구에서 누굴 빼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x1에서 x2를 빼나 x2에서 x1을 빼나 제곱하면 똑같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는 루트에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점의 표현. 자, x축 위의 점 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a,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면 x축 위에 어딘가에 점이 딱 있을 때 x좌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y좌표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y축 위의 점. y축 위에 있는 점은 마찬가지로 0,a 이렇게 x좌표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세 번째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면 얘는 x좌표랑 y좌표가 항상 같기 때문에 a,a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 얘는 a,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y는 fx 위의 점. 우리가 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제외한 또 다른 직선들 혹은 2차 함수, 나중에는 뭐 3차 함수도 나오겠죠. 이런 위에 있으면 얘는 a, f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a, 2a 더하기 1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y는 x제곱 더하기 x 위에 있는 점 a, a제곱 더하기 a라고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점의 좌표들을 한 문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표현할 수 있다. 점의 표현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
자, 차근차근 보자. 일단은 요 정도에서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를 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1번부터 해봅시다. 구점 AB. 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1이에요.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너 빼기 너 A-1 마이너스 2의 제곱 너 빼기 너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거에서 이걸 빼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이게 4루트입니다. 자, 이거 A-3의 제곱 더하기 16은 양변 제곱하면 이거 16에다가 32 정도 되겠죠? 그러면 물론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지만 넘어가도 괜찮죠? 양변 제곱 띄면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3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네요. 자, 2번은요. A가 마이너스 1,1이고요. B가 A, 마이너스 2고요. C가 4,0에 대해서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자, A, B의 길이는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루트 너 빼기 너 A 더하기 1의 제곱 너 빼기 너 마이너스 3의 제곱. B, C의 길이는 너 빼기 너의 제곱 A 마이너스 4의 제곱 너 빼기 너 마이너스 2의 제곱 4. 자, 양변 제곱하면 루트 날라가겠고요. 이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더하기 9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양변에 A제곱 날라가겠죠?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8A니까 10A가 되겠고요. 10이고 20이니까 넘어가면 10 정도 남겠네요. 그래서 A 얼마? 1 정도 되겠네요. 자, 밑에 1번, 2번, 3번 3개 해봅시다. 자, 예제 2번 봅시다. 자, 점 A, B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X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는 A, 0이라고 잡아야겠죠. Y좌표가 0이니까. 근데 얘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P부터 A까지의 길이랑 P부터 B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의 A-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겠고요. PB는 너 빼기 너 A-3의 제곱 더하기 너 빼기 너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루트 날라가겠고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16이 되겠죠. 얘네들 짠짠 날라가면 넘어가면 플러스 6A 되니까 4A가 되고요. 이거 25고 얘 5니까 넘어가면 20 정도 남겠죠. 그래서 A는 5 정도가 되겠네요. 자, 2번은 A는 마이너스 2,1이고요. B는 3,0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위의 점이 돼요. 그럼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린 A, X에다 A 집어넣으면 Y도 A점 A,A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에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루트에 너 빼기 너 A 마이너스 3의 제곱 너 빼기 너 A 제곱. 자, 양변 제곱하면 루트 날라가겠고요.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A제곱. 여기 2A제곱 여기 2A제곱 날라가죠. 계산하면 2A 더하기 5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넘어가면 8A는 넘어가면 4 정도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전피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표의 좌표는 5,0이었겠죠. 자, 밑에 2-1번하고 2번 해봅시다.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자, 3번 보시면 자, A가 0,3이고요. B가 2,5인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를 구하래. 근데 X축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어, P가. 그러니까 P를 일단 A,0이라고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AP의 제곱은 너네 두 점 사이의 거리 A제곱 더하기 9의 제곱. BP의 제곱은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A-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25의 제곱이야. 그럼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루트가 날라가니까 A제곱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도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25가 될 거야.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2A제곱 마이너스 4A
얘네들 계산하면 13, 얘까지 하면 38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A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럼 2차식은 최소값을 언제 갖죠? 꼭지점에서 갖죠? 그러니까 결국에 꼭지점 구해주란 얘기야. 이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물론 이거 바로 꼭지점 구할 수 있지만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36 정도 남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야? 36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6이고 그때 점 P를 구하려면 a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점 P는 a가 1일 때니까 1,0 정도가 되겠네요. 자, 1번, 2번, 3번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선생님. 자, 답변하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죠. 아예 뒷부분까지 그냥 다 설명하고 문제 쭉 풉시다. 예. 아까 좀 늦는 사람이 있어서 앞에 살짝만 설명해놓고 이제 문제 먼저 풀었는데 세 번째. 자, 이제 삼각형을 판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제 삼각형을 판별하는 문제들은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얘는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으면 이런 건 우리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직각삼각형이야? C가 빗변이. C가 빗변. 직각삼각형이 된다. 두 번째, 예를 들어 A랑 B랑 같다. 그러면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만약에 A랑 B랑 C랑 다 같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된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랑 B랑 같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으면 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둘 게 외심입니다. 외심. 물론 이 외심은 지금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외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내접하고 있는 이런 삼각형이 있죠. 이게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외심이 존재할 때 이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 점의 좌표를 내가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O에서 A까지의 길이와 O부터 B까지의 길이와 O부터 C까지의 길이가 다 같대. 그럼 결국에 세 점을 알려줘 놓고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 점을 A, B라고 놔야 돼. 왜?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결국엔 두 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얘네들이 같다 해서 연립하시면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뒤에 가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 가지 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내가 좀 소개를 해주겠고요. 자, 네 번째. 확보수의 중선 정리. 자, 확보수의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에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중선을 이렇게 그었어. 얘가 중점이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와 같습니다.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랑 똑같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이거를 살짝 이제 증명을 해준다라면 좌표 평면에서 그냥 중점을 M이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을 거야. 뭐 A는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잡을 겁니다. 얘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놓고요. 길이가 같으니까 얘를 C,0이라고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C,0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중선 이렇게 딱 그으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에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그걸 제곱했고요. 요 길이는 루트에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제곱했습니다. 그럼 루트가 날라가겠고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날라가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가 돼요. 2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해보면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은 am,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에 a제곱 빼기 b제곱 왜냐면 얘가 0,0이니까 그걸 제곱했고요. b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c죠. c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루트에 c제곱이 됩니다. 이걸 제곱했죠, 지금.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서 여기다 2배 하면 얘랑 똑같죠. 공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증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서 그건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5번째 내분점. 자, 내분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내분점, 외분점 두 개를 다 배웠었어. 근데 이제는 교육과정상 외분점이라는 건 빠졌고요. 내분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5야 6이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5란 말이야. 내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2대 3으로 내분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얘네 두 점을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 되도록 안에서 쪼개란 얘기야. 안에서 나눠주란 얘기야. 그럼 길이가 5니까 2대 3이 되려면 여기가 2고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에서 2만큼 오면 여기는 3이 되겠고 3에서 3만큼 가면 6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결국에 어떻게 이제 공식을 쓰냐면 자, 내분점은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를 먼저 쓰고요. B를 먼저 씁니다. 좌표를 먼저 쓰세요. 그래놓고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는 얘기는 이제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평면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얘네 두 점을 M 대 N이 되도록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결국에 이거는 이렇게 내리꽂으면 X도 M 대 N이 되는 거고요. Y도 M 대 N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공식유도 하면 M 더하기 N분의 둘이 더한 것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줍니다. 둘이 곱해서 MX2 둘이 곱해서 MX1 M 더하기 N분의 둘이 곱해 MY2 더하기 둘이 곱해 NY1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 외분점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에 불과했는데 뭐 교육과정상 빠졌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자, 6번째 중점과 무게중심. 자, 첫 번째 A, B의 중점을 구하고 싶어요. 일단은 A, B를 먼저 잡읍시다. A를요 X1, Y1 B를 X2, Y2 C를 X3, Y3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A, B의 중점을 내가 구하면 중점은 뭐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으면 얘네들이 한가운데 있는 점이야.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결국에 1대1로 내분한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아. 1대1로 내분한다라는 건 mn 자리에 1, 1이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 중점,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2분하는 게 중점이다. 두 번째, 무게중심은 얘네 셋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은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A, B, C가 있을 때 무게중심이 뭐야?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무게중심은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었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될 거고 A라는 점과 얘네들의 중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둘이 곱하면 2가 날라가서 x2 더하기 x3이 남고요. 둘이 곱하면 x1이 되겠죠. 2 더하기 1분의 둘이 곱하면 2가 날라가서 y2 더하기 y3가 되겠고요. 둘이 곱하면 y1. 그래서 얘네 셋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중점의 좌표와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최소가 이거의 값이 얘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봅니다. 이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점 P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P는 ABC,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이라고 외우면 된다. 이게 왜 그런지는 뒤에 연습 문제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면서 풀이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따가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다. 여기 좀 좁아서. 자, 7번째. 평행사변. 또는 마름모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사실 두 개 다 뭐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써먹을 겁니다. 첫 번째, 뭘 써먹을 거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때? 똑같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그래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로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 이걸로 만약에 안 풀린다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똑같죠.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다.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 라고 푸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마름모 같은 경우는 서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죠.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수직이라는 표현을 뒤에 가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는 첫 번째, 당연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AC의 중점, AC의 중점의 좌표와 BD의 중점의 좌표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로만 만약에 안 풀린다라면 얘는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똑같죠. 물론 얘네 둘이 똑같다, 얘네 둘이 똑같다, 뭘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각의 이등분선 공식. 우리가 학원에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오징어 공식이라고 불렀죠.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 나와서 욕 뒤지게 먹던데 재미없다고. 아직 안 봤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 공식은 뭐였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을 이등분했어요. 그랬을 때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공식이 성립을 하죠. A 대 B는 X 대 Y랑 똑같다. 아니,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 공식이었어요. 왜 오징어 공식이라고 불러? 여기 오징어 눈탱이 두 개 있죠? 오징어 눈, 오징어처럼 생겼잖아. 준혁이랑 좀 닮았잖아. 그지? 자, 이러한 이제 공식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과좌표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좀 지우고 나서 문제 풀면서 좀 보도록 할 거니까요. 필기 쓰실 분들은 쓰시고 찍어두시고 문제풀이 합시다. 자, 이제 예제 4번으로 갑시다. 자, 필기는 여러분 그 찍어놓은 거 보시면서 좀 보시고요. 앞부분은 좀 지웠어요. 자,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요.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려면 일단 변들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자,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너네 두 점 사이의 거리 너 빼기 너 2의 제곱, 너 빼기 너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8이 됩니다. 자, 일단은 약간의 팁, 뭐 팁 아니면 팁인데 이거 굳이 2루트 2로 바꾸지 마세요. 나중에 보기 불편하니까 바꾸지 마세요. 그냥
자, BC의 길이는 루트에 너 빼기 너 4, 4, 16, 너 빼기 너 4, 4, 16. 루트 32. CA의 길이는 루트에 너 빼기 너 6의 제곱 36, 너 빼기 너 2의 제곱 4여서 루트 40이 됩니다. 8하고 32를 더하면 40이 되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가장 긴 변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CA가 가장 길어. 물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CA가 AC가 빅변이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써도 괜찮고,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이 답을 쓰시는 건 편하신 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4-1번, 2번, 3번 3개 해봅시다. 자, 예제 5번으로 갑시다. 자, 루트에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루트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의 최소값. 자, 요거는 문제 모양 자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얘는 결국에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봐야 돼. 얘는 x, y라는 점과 1, 0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너 빼기 너의 제곱, 너 빼기 너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나?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얘는 x, y라는 점과 마이너스 3, 2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너 빼기 너의 제곱, 너 빼기 너의 제곱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좌표평면에서 1,0이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어. 뭐 이런 데 있다 칩시다. x, y는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x, y가 예를 들어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한 거야.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 문제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 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리들은 다양할 거고 값들이 다 다를 텐데 언제 최소가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x, y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결국 얘네들을 연결을 했을 때 이 위에 만약에 x, y라는 점이 있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더한 게 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가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더하는 것보단 이렇게 더하는 게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위에 어딘가에 x, y가 있을 때 얘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결국엔 뭐가 되겠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이 길이가 최소가 되니까. 그럼 결국에 최소값은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 빼기 너 4, 4, 16, 너 빼기 너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것이다. 왜 이게 점이 이 두 점 위에 있을 때 최소가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당연히 선분 길이니까 일직선일 때가 제일 짧을 수밖에 없겠죠. 최소값은 2 루트 5가 되겠다. 자, 밑에 1번, 2번, 3번 3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5번 다 했으면 예제 6번으로 넘어가는데 예제 6번은 아까 전에 파푸스의 중선정리 설명했던 거 여기다 썼었는데 파푸스의 중선정리 증명해준 거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풀지 않고 넘어갈 거고 6-1번하고 6-2도 증명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연습 문제에서 한 2개 정도만 좀 풀고 넘어갑시다. 10번 하고요 18번 이렇게 2개만 좀 하고 넘어갈 거고, 요거는 10번은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요거 아까 전에 요 문제인데 요거는 2가지 풀이를 내가 해줄 거고, 18번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일반적인 문제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나온 문제니까 10번, 18번 2개만 풀고 풀이하고 넘어갑시다. 자, 10번하고 18번은 둘 다 좀 풀이를 하면서 이제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 왜 2가지 방식을 다 알아야 하는가를 좀 설명을 하겠고, 자,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원래 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점 P가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할 거야. 그럼 AP의 제곱은 루트에 너 빼기 너 A-3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이 AP인데 그걸 제곱한 거고요. BP의 제곱은 너네 두 점 사이의 거리 A-2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의 제곱을 한 거고요.
CP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의 제곱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어차피 제곱하고 루트가 날아가니까 전개를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B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25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제곱 플러스 6B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자, A제곱 어쨌든 3개 있고요. B제곱도 3개 있습니다. 그리고 A들 계산해보자. A 둘이 다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12A 정도 남겠고요. B 둘이 계산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12B. 자, 이제 상수 둘이 다음 34 38 그 다음에 54 55 64 정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2차식이니까 완전꼴을 만들어야 돼요. 자, A들은 A들끼리 묶어줄 거고요. B들은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4. 자, 완전꼴 만들려면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시다.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시다. 그럼 얘는 3의 A-2의 제곱 3의 B-2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빼주면 얼마? 40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야. 근데 전피를 물어봤다면 A가 2고 B가 2일 때, 그러니까 P가 2,2일 때 최소값이 40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 풀이 방식이고 여러분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P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조건 얘네들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점제가 딱 나오는 순간 이렇게 풀면 돼. 점P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점P의 좌표는 얘네들의 무게중심이야. 3분의 x 더하기 x 더하기 x, 3분의 y 더하기 y 더하기 y. 그럼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6이니까 2가 된다고요. 점P가 그냥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거리 구해주면 되잖아요. 2,2와 얘 사이의 거리. 너 빼기 너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제곱 9의 제곱 더하기 너 빼기 너 0, 너 빼기 너 마이너스 2의 제곱, 4의 제곱 루트에 너 빼기 너 1의 제곱, 너 빼기 너 5의 제곱, 25의 제곱. 얘는 10 더하기 4 더하기 26에서 40 나온다고. 점P와 최소값을 그냥 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건 증명도 해드릴 수 있지만 증명은 굳이 생략하고요. 풀이 방식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우리가 서술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쓰셔야 됩니다.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겠죠. 우리 가뜩이나 계산 못하잖아요. 계산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면 우리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반드시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18번도 좀 풀이를 해볼게요. 자, 18번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여서 일단은 같이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C의 길이가 6이랍니다. 여기의 길이가 6이에요. PQ를 이렇게 했을 때 PQ B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방식을 이걸 푸는 방법이 다양하거든. 이것도 뭐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2 정도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어떻게 볼 거냐면 이쪽 삼각형에서 먼저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파푸스의 중선 중선 정리를 쓰면 AB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 2배의 BP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쪽 삼각형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한번 써볼 거야. 여기서 한번 써보면 BP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BQ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2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네 두 식을 더 할 거야. 더하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은 2배의 BP의 제곱 2배의 BQ의 제곱 더하기 4, 2, 8 더하기 8이니까 16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날라가고요. 요거 하나 날라가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얼마인지 아나요? AB제곱 더하기 B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6의 제곱과 같죠. 이게 36이야. 그럼 끝났죠? 이거 넘어가면은 BP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은 36에서 16이 넘어가서 답은 20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이제 풀이를 했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내분점으로 들어갑시다. 자, 내분점 아까 전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이합니다. 필수예제 1번부터 봅니다. 20페이지. 자, A는 4,-3, B는 -2,6에 대해서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럼 P의 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2이 곱해 -4, 2이 곱해 +4, 2 더하기 1분의 2이 곱해 12, 2이 곱해 -3 더하기. 그래서 3분의 0이니까 0, 3분의 9니까 3이 P가 됩니다. 자, A, B를 2대3으로, 이번엔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러면 Q의 좌표는 2 더하기 3분의 2이 곱해 -4, 2이 곱해 12, 2 더하기 3분의 2이 곱해 12, 2이 곱해 -9. 그래서 얘는 5분의 8, 5분의 3이 됩니다. 이게 점 Q예요. 자,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PQ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 더하기 X, 2분의 Y 더하기 Y가 되겠고, 얘는 2분의 5분의 8, 2분의 5분의 3, 15니까 18. 이거분의 이거죠. 한 칸 건너 약분하면 5분의 4, 한 칸 건너 약분하면 5분의 9가 될 것이다. 자, 밑에 1-1번, 2번, 3번 3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2번으로 가죠. 자, A는 2,5, B는 7,-1에 대해서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답니다. 자, 이 문제에다 별표 좀 쳐두시고요. 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풀 줄 아셔야 되는 문제고. 자,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얘네가 T 대 1-T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 있든 주어져 있지 않든 우리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분이라는 건 항상 양수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해요. T의 범위가 0과 1 사이야 라고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서 연립하면 T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그래 놓고 내분점을 구합니다. 얘네들의 내분점은 T 더하기 1-T분의 2이 곱해 7T, 2이 곱해 2배의 1-T, T 더하기 1-T분의 2이 곱해 -T, 2이 곱해 5의 1-T. 이게 내분점이야. 자, TT 날라가니까요. 분모 1이니까 요거 전개하면 2-2T니까 5T 더하기 2가 되겠고요. -5T 나오니까 -6T 플러스 5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점이 1사분면에 있대요.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둘 다 양수라는 얘기죠.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5T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6T 더하기 5가 0보다 커야 됩니다. 5T는 -2보다 커야 돼서 T는 -5분의 2보다 커야 되고요. -6T는 -5보다 커야 돼서 T는 부동호 방향 반대 6분의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T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얘는 첫 번째 거는 -5분의 2보다 커야 된다 그랬고 6분의 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기본 전제 조건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가 되겠고 T의 범위는 0과 6분의 5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는 거. 얘는 문제에서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2-1번, 2번, 3번 해보죠. 자, 얘네 3번 가죠. 자, 점 A는 0,1, B는 7,5인데 A, B의 연장선 위에 점 C에 대해서 A, B의 길이의 2배가 B, C의 길이랑 같다고 합니다.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조금 이쁘게 그리면 조금 더 편합니다. 물론 뭐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점 A가 여기 있고요. 7,5라는 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자, A, B의 연장선 위에니까 얘네들을 연결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사이가 아니라 선분 A, B의 연장선이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장선 위에 이 길이를 만족해야 된대. 이걸 만족해야 된대. 자, 얘는 A, B 대 비례식으로 바꾸면 BC가 몇 대 몇이죠? 1대2죠. 그래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돼서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의 길이를 1이라고 치면 B부터 C까지의 길이는 2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1이면 B에서 시작해서 C까지의 길이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반대쪽 방향으로 이만큼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C의 좌표가 두 개가 될 수 있어. 이런 놈도 C가 될 수 있고 이런 놈도 C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방식이 다 나오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붙을 거예요. C의 X좌표가 양수래요. 자, 물론 이건 확실하게 알죠. 이거 X좌표가 여기니까. 얘는 X좌표가 당연히 음수겠고 얘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자, 우리는 A, B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 길이가 1대2니까 이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으면 A와 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B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A, 0,1과 C,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2이 곱해 A, 2이 곱해 0, 1 더하기 2분의 2이 곱해 B, 2이 곱해 2. 얘가 점 B의 좌표인 7,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3분의 A, B 더하기 2가 7,5가 되려면 3분의 A가 7이어야 돼요. 그래서 A는 21이 되겠고요. B 더하기 2는 3이 넘어가서 15니까 B는 1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21,13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C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C의 좌표가 음수라 그랬어. 그럼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여기가 1이 되려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야 합쳐서 2가 돼. 그 말은 C와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A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방식이 두 가지 있다. 자, 3-1번, 2번 두 개 해보죠. 자, 4번 봅시다. 그러면 자, A는 마이너스 2,3, B는 4, 마이너스 1, C는 A, B, D는 1,8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써야 될 조건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야. 2등분 한다는 얘기는 A와 C의 중점의 좌표와 BD의 중점의 좌표가 똑같다. AC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2분의 3 더하기 B가 되겠고 BD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4 더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될 텐데 걔네들이 똑같다. 자, 분모 2 생략하고 분자만 보면 되겠죠. 얘랑 5가 같고요. 3 더하기 B가 7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A는 7이고 B는 4 바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A, B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걸로 딱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식이 잘 안 나온다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얘네들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얘네들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까지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밑에 4-1번, 2번, 3번 해보죠. 자, 5번 봅시다.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5번, 6번만 남았는데 자, A는 1,5고 B는 마이너스 2,1이고 C는 7, 마이너스 3이래요. 자, 뭐 좌표평면에 굳이 안 그려도 상관없긴 하지만 뭐 일단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면 좋긴 합니다. B는 마이너스 2,1 C는 7,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각 A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이 각을요 2등분했대요. 각 2등분해서 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대요. 이 D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각을 2등분했어요. 그러니까 각의 2등분선 공식, 오징어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B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루트 너 빼기 너 마이너스 3의 제곱 너 빼기 너 마이너스 4의 제곱이어서 루트 25,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A부터 C까지의 길이는 루트 너 빼기 너 66에 36 너 빼기 너 마이너스 8의 제곱 64 루트 100이니까 1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의 길이가 5고 10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율이 1대2인 거야. 그림을 살짝 개떡같이 그렸죠 내가 지금. 길이의 비율이 1대2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1대2인 거야. 맞아? 이게 오징어 공식이었어. 그러면 결국에 D라는 점은 B와 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하고 똑같아. 그래서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D야. D의 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2이 곱해 7, 2이 곱해 마이너스 4, 1 더하기 2분의 2이 곱해 마이너스 3, 2이 곱해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3분의 3,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D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5-1번하고 2번 해보죠. 자, 마지막 예제 6번입니다. 자, A는 A, B, B는 마이너스 2A, C는 1,7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얘네들의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라 그랬죠.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3분의 B 마이너스 2A 더하기 7.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거 뭐야? 또 왜? 또 쏘고 있어. 이게 무게중심인데 문제는 이 무게중심이 0,0 원점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얘도 분자가 0이 돼야 됩니다. 순서만 좀 바꿔 쓸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 식을 빼면 3A-6이 0이 돼서 A는 2입니다. A가 2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A, B 곱하면 마이너스 6 정도가 되겠네요. 자, 6-1번, 2번, 3번 해봅시다. 하고 다 한 사람들은 뒤에 연습 문제까지 해보세요.